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비밀문서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냈던 하이마스 유도로켓과 엑스칼리버 포탄과 같은 시스템들이 러시아군의 재밍 시스템 발전으로 성과를 올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서방 국가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이마스 유도로켓 시스템의 명중률이 최근에 10%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사용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GPS 항법 시스템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유도로켓의 명중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방산 무기를 늘려야 하지만 방위비가 태부족한 이들 국가들이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미국 방산 무기들보다 성능은 좋은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딱 맞는 무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포착한 루마니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방산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흑표 전차에 이어서 루마니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무기는 대체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루마니아는 누구보다 무기 도입 사업을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에서 한국의 무기체계, 즉 K9 자주포, 흑표 전차, 레드백 장갑차에 이어 이번에는 패트리어트 방어미사일 체계를 대체할 천궁2에까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 BSDA 2024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1조 원대의 신궁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루마니아가 나토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방어망 통합 사업에 참가하면서 천궁2 도입을 고민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패트리어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루마니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자 루마니아는 그 공백을 메울 대안, 즉 성능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신속 정확하게 배송해줄 대안이 다급하게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LIGNX1은 사우디 수출 1등 공신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을 전시하며 첨단 유도무기 기술력을 선보였는데요. 이 자리에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부 장관까지 방문해 한국 방산에 큰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마니아는 기갑 장비에 대한 전력 증강이 시급하지만 러시아가 폭격기나 전술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장거리 공격을 강화하면서 대공방어 미사일 전력이 약화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자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패트리어트는 가격도 비싸지만 주문량이 밀려 있어 지금 주문을 한다고 해도 10년 이후에나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렴하고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한국의 천궁2가 패트리어트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인데요. 패트리어트는 발당 6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천궁은 발당 17억 원 정도로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개발된 나삼스가 천궁2의 유력한 경쟁자이긴 하지만 공대공 미사일에 기반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없고 사거리와 요격거리도 짧아 항공이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특화되어 루마니아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개발한 유도무기 시리즈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워낙 체계가 비싸고 미국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과 수출 승인까지 필요해 국방비가 부족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는 달리 정치적인 외풍이 적고 경쟁 입찰보다는 자신들에게 맞는 적절한 무기를 선정해 현지 양산으로 무기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천궁2의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5년간 1, 2단계로 나눠 중단거리 방공미사일 41개 포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입찰 마감은 내년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진 경쟁 모델은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패트리어트와 프랑스에서 개발된 VL미카 그리고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에로우 시리즈가 있습니다. LIGNX1은 루마니아가 천궁2를 선택하면 현지 방산업체와 협력해 현지에서 핵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차량 등은 루마니아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천궁2 체계를 통합할 수 있어 현지 방산업체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루마니아의 천궁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영국의 유력 군사매체가 한국의 천궁2가 루마니아의 선택지 중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보도를 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영국 군사매체 제인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미사일이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제인스는 대한민국에 개발한 기갑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무기체계인 천공투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도 수출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며 그 이유로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가 활약하고 있지만 너무 비싸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면서 천궁2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개발한 S-400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가 실전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자리를 천궁2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영국 매체 제인스는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루마니아도 천궁2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공방어 무기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며 전 세계에서 몇 개국 정도만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패트리어트의 대안으로서 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아 더욱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천궁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대공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방공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제대로 방공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워 대한민국이 개발한 천궁2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정밀유도 무기체계가 러시아의 재민기술 발전으로 인해 명중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서방 국가 모두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GPS 시스템을 적용한 포탄과 유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GPS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순항미사일은 GPS 유도가 아니라 관성항법 장치와 지형 프로파일 매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러시아가 이 정도 미사일은 대공방어망으로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마저도 러시아가 1년 내 차단할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방에서 지원받은 강력한 무기체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재밍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멍텅구리 포탄으로 바꾸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타난 미국 하이마스의 문제점과 러시아 재밍 시스템의 발전은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고 결국 비싼 유도무기 체계들을 사느니 가성비 좋으면서 성능도 좋은 무기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자 폴란드가 도입하고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과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북한에게 대량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발했으며 전술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유도로켓까지 개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자전 능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으며 미국의 기술 지원 거부로 인해 자체 개발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전지구적인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GPS 전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 GPS는 오차가 심해 군사용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코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이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KTSSM 전술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당 10억 원 이하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면서도 북한의 재전파에 강력한 성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밀리터리 GPS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체 개발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천무2를 자체 개발하는데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기어코 자체 개발을 해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재민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항재밍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현무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양산했는데 GPS 재밍 능력에도 강력한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관성항법 장치를 개발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전자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산 항재밍 시스템은 발사되고 표적까지 이동하면서 미국의 GPS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모든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며 전방에서 강한 재밍 시스템이 발사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파수 도약을 실행합니다. 재밍이 들어오면 전파의 세기가 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변의 약한 전파를 수신해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관성항법 장치를 수용하고 반도체로 개발하는 한편 높은 충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상당 부분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대 초에는 국산 GPS 모듈을 개발해 각종 유도무기에 장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군사용 특수코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무 다연장 로켓에 사용되는 유도로켓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물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이전부터 항제밍 시스템까지 개발한 한국의 방산무기 그 눈물겨운 노력과 저력에 대해 놀라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영국 군사매체 제인스의 전망을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부터 천궁2 시리즈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투입했다. 이것은 남이 기술을 따라하는 튀르키예가 접근할 수 없는 고성능 무기체계라 웬만한 나라들은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능과 가성비 두 가지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천궁2가 이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터키는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망과 분석이 맞아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5월 28일부터 29일 국빈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는 UAE 7개 토호국 중 최대국인 아부다비의 국왕이자 UAE 대통령입니다.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 25일 서울 하늘에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는 UAE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위한 연습 비행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에는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과 무하마드 대통령의 전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환영식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UAE는 미국의 F-35 수출 거부로 인해 다른 나라의 5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투자는 전쟁으로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제니12 대체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한국의 KF-21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KF-21 수출 고객이고 UAE 대통령의 첫 방한인 만큼 한국은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방, 방산, 경제투자, 에너지,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에너지, 국방, 방산, 투자,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한국은 UAE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약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1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UAE 역대 국가 간 최대 투자 규모였습니다. 이때 많은 한국 기업들이 UAE에 방문해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번 UAE 대통령 방한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UAE의 마스다르시티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원전, 방위산업,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 중인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입니다. 총면적 7제곱킬로미터에 사업비만 최대 30조 원을 투입하는 UAE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2030년이 완공 목표입니다. 삼성은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스마트시티 운영, 초고속 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는 인프라 구축 수주를 노립니다. 현대차는 인공지능 스마트 택시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협업이 기대됩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2009년 왕세자 시절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UAE는 연내 4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UAE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수입한 국가는 UAE로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계약을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천궁2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나며 블록2는 사드에 비해 10분의 1 가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망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사우디도 천궁2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으며 추가 주문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정세로 천궁2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천궁2의 성능을 입증해 향후 방위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UAE는 이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로 한국 무기의 도입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UAE 대통령이 방한하기 며칠 전 한국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바로 한국형 사드인 엘세미 개발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미사일을 40에서 6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무기 LSAM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전투용 적합한정을 획득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정된 일정보다 2년이나 빠르게 개발을 앞당겨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말 국군 이날에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 LSAM 요격체계 미사일로 인해 우리 군의 중고도 요격체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몇 개월 만에 개발 완료 선언을 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LSAM 요격체계가 2025년 이후에나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방위사업청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번 개발 성공과 함께 국방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르게 전투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천궁2는 15에서 40km 하층부 요격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SAM이 전력화되면 하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미사일 및 천궁2와 함께 우리 군의 독자적인 다층 복합적 방어체계 KAMD가 완성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UAE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블록2 개발 완료 발표가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궁2를 세계 최초로 수입한 국가는 UAE로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무기 기준 최대 규모 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로 사우디도 수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천궁2를 원하는 국가들이 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 대통령 방한 전에 LSAM 개발 일정을 빠르게 앞당겨 개발 완료를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놀란 곳은 중국일 텐데요. 예전에 사드가 대한민국에 배치될 당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가 강력한 방패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사드와 같은 성능의 대공방어 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이를 비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발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LSAM 요격체계로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도 크게 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20년 전부터 대공방어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공방어체계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궁2의 눈부신 활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동을 비롯해 유럽 시장까지 뚫고 있으며 미국 패트리엇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이번에 LSAM도 UAE에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작년 UAE에서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한화의 전시 부스를 직접 찾아와 LSAM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이미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화 부스에 방문하기 전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고 고민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질문의 수준 자체가 한국 대공 방어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왕세제 시절인 2021년에도 한화부스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천궁에 크게 관심을 표명했었고 바로 이어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즉 지난 UAE 방산전시회에 한화부스를 방문해 상세하게 확인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 한국 방문 계기를 통해 LSAM 수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동 특성상 바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극비리에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바로 옆나라인 사우디도 UAE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곧 LSAM 수출 경쟁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SAM 요격체계는 2014년에 개발이 결정된 후 10년 만에 완성되었으며 개발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요격시험에 성공한 후 빠르게 추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한 요격시험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최종 시험에서는 200km 밖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해 요격 성공하면서 이번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LSAM의 특징은 패트리어트가 사용하지 않는 X밴드 전파를 사용하는 다기능 통합 레이더로 표적 탐지와 추적, 요격탄 유도 기능까지 통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비행 중 지속적인 화염 분사로 정확한 궤도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기 직격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전 세계 세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극구 반대했던 이유도 이러한 외기 직격 기술 때문이었으며 이는 우주 공간에서 핵 탄도미사일을 직격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산 대공방어 미사일 성능이 떨어져 러시아로부터 S-400을 추가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이 쉽게 파괴되면서 중국군은 이를 구매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산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전력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북한은 중국산 대공방어 미사일을 평양에 배치한 상태로 공격무기 사용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다층 방어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하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LSAM 개발 완료 소식에 북한, 중국 등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필요한 대공방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면서 자주국방의 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대공방어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인류 무기사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으로 꼽는 것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활과 화살입니다. 활과 화살 전쟁은 물론 인류의 문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활과 화살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전했고 현대에 이르러 미사일로 진화했는데요. 미사일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강한 공격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정확한 타격 능력과 높은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여 적의 방어를 무력화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같은 정밀 유도무기는 적의 중요시설이나 무기체계를 타격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전투 중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지상군 전력의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탄도미사일도 목적과 성능, 사거리 등에 의해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테크므스입니다. 에이테크므스의 위력은 지난 7일 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원유 저장시설 공격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간스크의 한 석유 저장소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직원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고 전력선과 가스 파이프라인도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이 주목받은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신형 장거리 에이테크므스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신형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므스 못지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KT즘입니다. 최근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 KT즘의 성능이 미국 에이테크므스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자 세계 글로벌 시장이 한국의 강력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한국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즘은 어떻게 미국의 자랑 에이테크므스를 앞선 것인지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다연장 로켓 천무 70여 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와 체결한 천무 총괄 물량 208대 가운데 1차 계약 28대를 제외한 나머지 70대에 대한 후속 계약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 및 290km급 유도탄을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또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72대의 호마르K 발사대가 폴란드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호마르K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몇 달 안에 초기 발사 시험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호마르K, 즉 CTM-290은 KT즘을 토대로 개발된 수출형 무기입니다. CTM-290은 사거리가 각각 80km인 유도로켓과 290km인 CTM-290 전술미사일로 구성되며 차체는 폴란드 젤츠 차량을 사용합니다.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로켓 여러 발로 제압하는 무기인데요. 서방에서 다연장 로켓 표준은 미국산 M270과 하이마스입니다. 미군은 다연장 로켓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히 전개, 적 후방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M270은 로켓탄과 에이테크므스 전술 탄도미사일로 최대 300km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궤도형 차체를 쓰는 M270은 수송기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발사대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유도로켓을 사용해 화력 약화를 최소화하고 오시코시 중형 전술 트럭을 사용해 기동력을 높인 것이 바로 하이마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2015년 한국군에 전력화되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무가 바로 그것인데요. 천무는 M270과 하이마스의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성능은 더 우수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정밀 유도를 통해 80km까지 날아가는 239mm 로켓탄, 위성항법 체계 등을 사용하며 천무는 이러한 로켓 6개를 한데 묶은 포드 2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 만들어질 천무2는 280mm 로켓과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2를 운용할 계획이라 이 둘의 시너지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의화력은 더욱더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간절히 요청했던 무기체계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고성능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킴스 지원 요청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등을 지원했고 만약 미국이 제공한 지대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깊숙한 곳을 타격할 경우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고 나토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켜 대규모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공세가 이어지자 지난 4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에이테크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제공을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고해왔으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전장의 판세를 바꿀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협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에이테크임스 지원에 대해 러시아 말고도 반발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 기구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비난 성명을 쏟아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가 위력적인 무기체계라는 뜻이 됩니다. 에이테크임스는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디아미 택티컬 미사일 시스템의 약자로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로 한 발의 에이테크임스에는 최대 900여 개의 개별 폭탄이 들어갑니다. 미국제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인 하이마스의 트럭 장착 이동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공급받게 되면 러시아가 두터운 방어선 후방에 배치한 지휘소와 탄약고, 보급로, 병참기지 등을 사정권에 두게 돼 러시아로서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러시아는 후방 보급로를 더 뒤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어 전선에 무기와 보급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힘들어져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전력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북한이 왜 미국을 비난했을까요? 우리 군 당국도 한국판 에이테크임스를 오는 2030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신형 미사일 발사와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새로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바로 한반도 유사시 수도권을 타격할 북한 장사정포와 전술유도 무기 등을 제압할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2가 그것입니다. 지난해 2월 군 당국은 북한 장사정포 갱도 등을 정밀 타격할 사거리 300여 킬로미터의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개량형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KT즘을 개량한 KT즘-2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해 사업 추진을 더욱 앞당길 방침인데요. KT즘은 DMZ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립니다. KT즘의 최대 사정거리는 180km이며 원형 공산 오차가 5m 이내로 알려졌습니다. KT즘 시리즈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명중률이 극히 높아 파도가 높게 치는 해상 바지선에 설치한 표적도 1m 안팎기 오차로 정확히 타격했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자체적인 정밀유도 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KT즘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에이테크임스와 한국의 KT즘의 성능은 누가 더 앞서 있을까요? 전반적인 재원과 성능은 둘 다 비슷해서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KT즘은 지하벙커에 있는 시설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테크임스가 외부로 드러난 표적만 타격이 가능하다면 KT즘은 열압력 탄두를 사용해 벙커 안에 숨어있는 방사포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KT즘의 관통탄두는 목표물을 맞춘 후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을 뚫고 들어간 후 폭발합니다. 이때 지하에서 폭발하는 경우 산소를 태워버리면서 충격파와 열을 발생시켜 적의 병력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반 폭탄이 떨어지면 엄폐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폭탄은 그런 최소한의 자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더 강력한 KT즘-2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T즘-2는 우리 군의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하여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재원은 600mm 구경에 길이는 4m, 무게는 약 1.5톤, 사정거리는 최대 300km 달합니다. 탄두는 침투 관통형 열압력 탄두 및 고폭탄 등을 탑재하며 위성항법 및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됩니다. 이러한 특성과 위력으로 KT즘-2는 전장 킬체인의 핵심 정력화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점은 기존 KT즘이 주로 고정된 발사대에서 발사되었다면 KT즘-2는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K-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서 운용됩니다. 이는 기동성과 은닉성을 크게 향상시켜 운용대원의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처럼 KT즘-2는 미국의 에이테크임스를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고 따라서 벌써부터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 등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구나 가격도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약 11억 6천만 원인데 반해 한국 무기는 한 발당 8억 원 정도입니다. 성능은 미국 에이테크임스보다 뛰어난데 가격까지 낮은 무기체계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 해군의 실제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한국해군과 육군, 공군이 함께 동해해상에서 해군 1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적 도발에 대한 6회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 춘천함, 전북함, 홍대선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 P3 해상초계기와 링스 해상작전 헬기, 육군 AH-64E 공격 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공,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 함대함 유도탄 해성원이 실사격을 했는데 이들 한국 무기들은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길이 122m, 2800톤급 전투함인 춘천함이 파도를 가르며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그 순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무인 표적기가 빠르게 돌진해옵니다. 적이 발견됐다는 명령에 따라 승조원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전투함에서 공중의 목표물로 향하는 유도미사일에는 최종 발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사일은 화염을 내뿜은 자리부터 하얀 궤적을 그리며 수직으로 떠오르고 이내 궤적을 끼우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함대공 미사일은 국산 기술의 해공이었습니다. 홍대선함은 바다에서 도발하는 적선을 향해 유도탄 해성원을 발사하는가 하면 전북함은 육지에 있는 적에게 함대지 유도탄 해룡을 적중시키며 국산 유도무기 훈련으로 모두 성능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도탄 교전 능력과 더불어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까지 참여해 합동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무기는 해궁이었습니다. 해궁이 발사된 춘천함에는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돼 무기체계 성능과 승조원의 숙달 수준 등을 단계별로 확인했는데요. 이날 해군은 해궁, 해룡, 해성, 하푼 등 4종 유도탄을 실사격하며 목표를 정확히 타격해냄으로써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해군은 오는 2031년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평가 수준을 높여서 해외에 수출하는 함정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과 같은 한국군의 훈련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특히 실사격 100% 명중이라는 놀라운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공은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로서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K방산의 다음 주요 주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공은 한국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미국 레이시온의 램이라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내 개발을 완료한 유도무기입니다. 2023년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산 함대공 요격미사일 해공의 첫 품질인증 사격 시험 발사 및 요격 성공 영상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상 유도무기 해공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의 표적에 모두 명중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냥 명중시킨 게 아니라 해군 신형 오이함 대구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낮게 날아오고 있는 표적을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꺾어져 요격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공은 적 고기동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측 추력기를 활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한 유도무기입니다. 측 추력기는 천궁2 국산 요격미사일 등에도 장착돼 있으며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이 발사 직후 90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뒤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제 한국이 그런 요격미사일 체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해공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17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 등이 개발했습니다. 길이 3.08m로 한 발당 가격은 10억가량입니다. 함정에 한국형 수직 발사기에 4발씩 탑재됩니다. 해공은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으며 대함미사일은 물론 마하이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공이 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장치 덕분입니다. 해공은 무선주파수, 연령상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는데 무선주파수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연령상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돼 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적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 직접 요격도 가능합니다. 해공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 체계 미사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북장사정포 요격체계 램드 요격미사일은 해군 미사일의 탐색기를 간소화하는 형태로 교체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표적 탐지 능력은 높인 해군 개량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공은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된 이후 신형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등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LIGNX1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디펜스 서비스 아시아 2024에 참가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함대공 유도무기 해공,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주력 유도무기와 첨단 대포병 레이더 체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은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국방력 강화 전략에 따라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천궁2와 해공 프로모션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국에 연이어 수출되며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검증받은 바 있고, 해공은 현재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싱가포르에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작년에 함정 장착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마쳤습니다. 경쟁 상대는 튀르키예인데요. 한국 해공이 유도무기의 정확성 등 기술 수준에서 튀르키예보다 우위에 있고 아시아에서 실전 운용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